첫 번째 달려보죠. 택시에서 내린 것은입니다. 자, 가게에 출근한 사방가족께서 황당한 선물을 받으셨다는 거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두가 잠든 깜깜한 새벽, 도로변에 한 택시가 저렇게 멈춰 섭니다. 자, 모두들 주목! 곧 선물 증정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트렁크가 열렸죠. 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혹시 프로포즈 하나요? 양손 가득 묵직하게 저 들고 가는데요. 자, 문 앞으로 직접 배달 서비스까지 한 건물 귀퉁이에 저렇게 내려놓더니 쿨하게 그냥 또 갑니다. 그냥 간 거 보면 프로포즈 이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자, 뭐가 됐든 무슨 선물을 놓고 간 걸까요? 그 선물이 아니라요. 쓰다 버린 비데였습니다. 저게 지난달 13일입니다. 이 광주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일인데 제보자가 자신의 가게 출근해 보니까 그 건물 귀퉁이에 누가 쓰다 버린 비데를 버리고 간 겁니다. 바로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영상 속의 저 택시 기사가요. 새벽 2시쯤에 몰래 버리고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제보자는 아마도 뭐 집에서 비데 쓰다가 새 걸로 교체를 했는데 그 헌비데 버리려면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게 아까워서 남들 눈에 안 띄는 건물 구석에다 버린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가 식별이 안 돼서 경찰 신고는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방송 통해서 이 남성이 꼭 좀 반성하고 다음부터는 절대 무단투기 안 했으면 좋겠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아유, 진짜 저거 가전제품 수거하는 거기다 연락하면 다 그냥 공짜로 수거해 가는데 저걸 또 버려 또.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님도 보고 뽕도 따고입니다. 자, 요즘 FC 서울의 이 축구 선수 제시 링가드 때문에 K리그 인기가 한창이죠. 자, 어제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강원과 서울 경기가 있었는데 링가드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관중석에 딱 있었습니다. 자, 박 교수님,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BTS 멤버인 뷰이였어요. 지금 뭐 입대 4개월 차인데 그때 군복을 입고 전우들이랑 같이 경기장에 왔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뭐 팬 서비스를 한다고 이제 뷰이도 그렇다고 해요. 오늘 제목 정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이게 딱 맞는 것 같은데 지금 강원 구단이 육군 제2군단과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제2군단에 이제 소속된 뷰가 이때 전우들과 함께 강원 FC를 응원하러 온 거라고 합니다. 세상에. 저 이목구비 뚜렷한 거 봐, 저거. 박 변호사님? 이 군단입니다. 이 군단이 춘천에 있는 부대거든요. 야, 참 좋네요. 뭐가요? 그냥 좋아요. 와준 것에도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어가죠. 별일을 다 보네. 자, 도로 위에서 목격된 황당한 장면들. 먼저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속도 제한 시속 100km의 고속도로. 그런데 저 중앙분리대 쪽에 웬 자전거가, 아니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경적을 빵빵 울리지만 그러든지 말든지 자전거는 제 갈 길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누구 인생을 또 망쳐놓으려고. 자, 너무 놀랄 일인데 3월 30일 날 경부고속도로 대전 나들목 부근에서 목격된 모습입니다. 저기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중앙선에 자전거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조수석에서 저거를 촬영을 한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너무 놀랄 만도 하죠. 까딱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서도 계속 신고를 받았던 것 같아요. 보는 사람한테 신고했던 것 같아요. 이 계속 신고를 했는데 결국 저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다가 경찰 올 때까지 아마 중앙선으로 운전을 했던 걸로 보이고 자전거를 사실 자전거를 이렇게 운전하는 거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다른 데서 가야 되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가 있고요. 예. 아마 이분은 저는 실수라고 보긴 어려워요. 고의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실수로 이렇게 고속도로 진입했다면 바로 이제 경찰서나 도움을 좀 얻어야 됩니다. 그렇죠.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른쪽에 택시 나옵니다. 주목해 주세요. 운전석 문이 저렇게 열려 있는데 차 옆에 숨어 있는 운전자 아래를 보면서 우두커니 저렇게 서 있습니다. 왜 때문에? 작은 볼일을 보느라. 자, 생리 현상이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죠. 문은 좀 닫자. 아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게 지금 지난 10일에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택시 기사분이 많이 급하셨나 봐요. 예. 오른쪽으로 가서 볼일을 보고 있으니까 왼쪽 그 택시 기사분 자리 쪽 문은 닫았으면 좋겠는데 눈에 띄잖아요. 그리고
지금 좀 어스름하긴 하지만 밝아오고 있죠. 이른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출근 시간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 볼일을 보고 계신데 인도에는 많은 분들이 다니고 있었다. 아이고야. 너무 급하셨나 봐요. 저희가 그 사방 가족회의에서 저렇게 노상방뇨, 그러니까 저런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투표를 받아봤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가족분들이 굉장히 좀 너그러우십니다. 62%가요. 그래도 우리 다 알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선택을 해주셨고요. 38%는 이거 경범죄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신고합니다. 이렇게 투표해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가게 앞에 뒀더니 휙입니다. 뭐 제목만 딱 봐도 아시겠죠? 뭔지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 지나던 중년 여성 한 가게 앞을 물건을 보고 한눈에 뿅! 어머머머머머,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주인이 없나 보네. 저렇게 막 살피죠. 순간 물욕이 스멀스멀. 자, 주변 스캐닝과 동시에 가게 앞 물건을 향해서 꼼지락. 마침내 무언가를 집어드는데 그렇습니다. 의자였습니다. 자, 보자.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이거 완전 진짜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저렇게 들고 갑니다. 하여간 이상해. 자전거, 화분, 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자. 유독 이 4개만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훔쳐갑니다. 그러게요. 저게 비쌀 수도 있지만 비싸다고 보기엔 좀 어려운데 똑같은 물품들이 계속 절도를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에 있는 닭꼬치 집인데 앞에 이제 손님들 앉으라고 준 의자거든요. 그 의자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의자들이에요. 저거구나. 저렇게 쓰려고. 저게 뭐 재물적 가치가 엄청 크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물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건데 어떤 여성이 오더만 보면 보이지만 엄청나게 살펴봅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가 의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손님이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주인 별 문제 없을까? 이게 물색한다고 보거든요. 절도행위 물색. 저렇게 한 다음에 결국은 가져간 것을 포착이 됐는데 아마 이 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좀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경고문을 붙였어요. 신상 공개하겠다. 일주일 안에 돌려놔라. 그럼에도 붙여놨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 제보를 했다고 그러고 지금이라도 돌려주세요. 누가 봐도 절도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말이죠. 양 변호사님, 진짜 뭐랄까 그냥 버리려고 내놨나 보네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막 봤잖아 이거. 그러니까 지금 저 모습은 본인도 잘못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왜 굳이 가져가야 될까? 그냥 뭐 사소한 거 내지는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가져가도 큰 피해 없겠지라고 억지로 자기 스스로 변명거리를 만들어가면서 저희를 하셨을 텐데요. 그러나 그 찜찜함으로 의자에 앉으시면 그 자리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며느리 못 믿는 시어머니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로 제보를 주셨네요. 네, 그 결혼 10수년 차고 2 아들이 있는데요. 시어머니로부터 폭언 수준의 막말을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괴롭다는 사연입니다. 이 공부 곧잘하는 큰아이가 하루는 성적을 굉장히 좀 높게 잘 받아왔는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다 우리 큰아들 닮아서 그래 라는 거예요. 근데 사연자 남편은 둘째 아들이거든요. 이 사연자 남편이 알고 보니까 공부를 그다지 잘하는 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차마 그 둘째 아들 남편 닮았다고는 못하시고 그렇다고 사연자 닮았다고도 하기 싫으시고 그래서 아주버님 닮은 거라고 억지를 부리신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 닮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요. 그 아이들 용돈 주시면서는요. 이거 애들 쓰라고 주는 거니까 네가 쓰지 마라. 이렇게 경고까지 하시고요. 어디 썼는지 영수증까지 요구하십니다. 최근에는 아이들한테 직접 주시면서 이거 엄마 주지 말고 몰래 써. 이렇게 당부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사연자는요. 일부는 아이들 당장 쓰라고 좀 주고 일부는 적금하면서 관리 잘해왔거든요. 그런데 사연자를 못 믿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늘 갈등이 있고 불만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시어머니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또 최대한 맞춰드려라 하는 바람에 꾹 참고 지내자니까 이건 이거대로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이 남편은요. 우리 어머니 원래 그렇잖아. 앞으로 시가에 그냥 최대한 가지 말자 이렇게 말만 한다는데 가족 행사마다 다 빠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거 참고 사느라고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내가 예민한 건가요? 하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사연은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달려보겠습니다. 기다리셨던 부처 엔저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우리 지열이 공부 잘하는 게 저 때문이지 왜 느닷없이 시아주버니 때문에.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영수증을 보여달라뇨. 저한테 법인카드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왔지 무슨 취직했어요? 그렇게 며느리를 못 믿으시면 네? 우울증이 걸려도 제가 걸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와우. 좋습니다. 자, 다음은 시어머니예요. 어머머머머머, 야, 아범아, 치우라.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네 옆편에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왜 우울증 걸린지 너 알겠지? 아주 그냥 지 CM이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냥 작정을 했대. 그리고 너야, 너 서방이 따박따박 월급 갖다 주자니 내가 주는 돈까지 너 살림에 보탰을지 을지 알고 그거 확인하는 게 뭐가 그렇게 기분 나빠 그러냐? 아이고 참 X입니다. 그건 아니지만. 아니야. 그 중간은 정도는 없어. 너무했지만, 그런 거 없어. 네, 자, 어쨌든.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억지를 부리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큰아들, 그러니까 시아주버니를 닮을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본인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거고 영수증 얘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지금 계속 억지를 부린다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저는 남편을 통해서라든지 본인이 직접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아라고 요청을 하는 게 본인이 하기 힘들다면 남편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 본인이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죠. 이거는 이해할 박 수 변호사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손주 공부 잘하는 게 큰아들 때문이다. 말이 돼요? 왜? 그러면 단군 할아버지 때문에 잘한다 그러죠.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머리 좋았겠죠. 아빠가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를 안 했거나. 그게 맞겠죠. 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까? 맞아, 그럴 수도 억지 쓰는 거예요. 자, 양 변호사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세상에 시아주버니를 닮았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돼 이게? 글쎄 뭐 잘 해석을 하자면 우리 집안 DNA를 네가 물려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든가. 하겠지만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 제가 부적절하다고 말씀드리냐면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좋은 건 우리 아들 닮았고 나쁜 건 며느리 닮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진짜 있잖아요. 우리 가족분들도 그런 경우 많이 보셨거나 겪으실 맞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한 것 같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건 사실 이 사연자분 입장에선 어머니로부터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됐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삶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뭐 영수증 끊으라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이거 회사에서 뭐 영수증 처리하고 계약서 갖다 주는 거하고는 다른 경우잖아요. 거기는 공적인 자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는 이 사연자분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시가 행사에 가능하면 많이 가기 위해서 나에게 제발 그런 행위를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같은데 남편분까지도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최소한으로만 가세요. 이 정도면 사실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어쩔 수 없는 자리만 가시는 걸로 서로 그냥 좀 참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화자님. 나도 80 CM이지만 말도 안 되는 짓거리하고 앉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에 힘을 실어주신 우리 박 교수님. 네, 이해가 되게 안 되시겠죠. 물론 저는 오늘 이제 뭐 며느님의 속상한 거에 공감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며느님 속상하신 거 다 맞고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여기다 손을 들었냐면 지금 보면은 시어머니께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최대한 어머니한테 맞춰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상당히 그 심각한 수준의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시어머니의 증상이 이해가 갑니다. 이 손자가 너무 예쁜데 얘가 내 큰아들 닮았어. 그 비약적 사고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우리 손자가 좋고 나는 그냥 우리 큰아들이 좋아. 뭐 이런 얘기. 너는 신경 쓰지 않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건건마다 다 영수증 달라는 것도 말하자면 편집 사고 같은 거예요. 어머나. 약간 의심하는 거죠. 내가 준 돈을 내 손자를 쓰지 않고 네가 너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병나세요. 같이 못 있어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많이 좀 힘드시거나 많이 아프시거나 그리고 우울증이 걸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괴로운 건 본인 자신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지금 이게 신나셔서 이러는 게 아니고 시어머니도 상당히 지금 여러모로 마음이나 몸이나 정신이 아프신 상태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이 증상이 쭉 이어오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네. 아,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경험들을 많이 나눠주고 계신데요. 유리바다님, 저희 시어머니도요. 우리 애가 밥 잘 먹으니까 입 짧은 남편 말고 시누이 닮았다고 하셨고요. CYK님, 저희 시댁도 저희 딸 똑똑하니까 고모 닮았다네요 하십니다. SHK님, 10수년을 어떻게 살았대요 하셨고요. 김미소님, 그런데 저러다가 며느리도 우울증 오겠어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